문재인은 이제 이 상태에서 중국 시진핑한테만 기대야 되는데 중국 시진핑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지금 다 시진핑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중국 쪽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책임져라 하고 40개국 1만 명이 7천조 원의 집단소송을 지금 신청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6조 달러를, 자,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보면 미국 법률회사 버만 법무그룹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 명을 대리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버먼은 40개국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 중에 참여한 미국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아버지와 이모를 잃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국을 고소하고 싶어 하셨다며, 미국인 이 로레인의 가족은 이 중국 폐렴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소송을 이끄는 수석 전략가 제레미 엘터스는 중국은 마땅히 배상해야 하며, 이 중국 폐렴에 대해서 세계에 제때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폐렴 확산에 고의성이 있으면, 즉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일부러 미국에게 이 병을 전파시켰다고 한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이란 해군이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 마음에 안 들어. 중국이 말이야, 그 중국 폐렴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그 폐렴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말이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나바로 백악관 무역 그리고 제조업 정책국장이 중국은 말이야, 그 중국 폐렴 실험실 유출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장하는 거죠. 야, 네가 유출한 거 아닌 증거를 대봐. 돌아버리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도 세계 각국이 중국의 화웨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제고해라. 중국 물건 쓰지 마라. 라고 전 세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 폐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뭐 내가 중국 화웨이 제품 쓰면 어때? 내 마음이지. 이랬었는데, 중국 폐렴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유럽 완전히 쑥대밭 내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중국 제품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가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중국 화웨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경제가 어떻게 되냐. 옛날처럼 중국의 물건을 주문하고 그것을 받아서 한다. 이런 경제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영국도 중국의 공장에 물건을 주문했고, 프랑스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 주문을 했고, 미국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 주문을 했고, 전 세계가 중국의 공장에 물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폐렴에 딱 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중국이 말이야, 인건비는 싼데, 이게 뭔가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몰빵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무엇을 깨달았냐?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가장 확실한, 덜 위험한 경제 체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주문하던 거를 인도에다 주문하고, 베트남에 주문하고, 인도네시아에 주문하고, 말레이시아에 주문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물건을 주문하는, 그리고 중국 한 곳에 지어야 되는 공장 크기가 있다면 이제는 나눠서 분산 공장을 여러 국가에 만들어서 한 공장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공장에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 안전한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기업인 87%가 그 시스템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중국에 100개의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는 20개 제조하는 공장 능력만 남겨두고 80개 제조 공장 능력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게 100원 수출하던 게 이제는 20원으로 줄게 되는 거죠. 중국이 수출이 줄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가까스로 6%를 맞췄는데 이제 그거 못 맞추고 뭐 이제 3%, 2%로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칠 겁니다. 그냥 경착륙이 뭐 이렇게 연착륙이 아니라 완전히 하드 랜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살 나면서 경제가 꼬꾸라지게 생겼는데 중국이 그렇게 되면 중국 폐렴 걸려서 지금 중국 사람 인민들에게 중국 공산당 인기가 없는데 자, 경제 성장률이 6% 가던 게 3%, 2%로 절반으로 줄어들면 중국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중국의 부동산이 반토막, 뭐 3분의 1토막 이렇게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따라가겠다고, 중국 몽을 함께 하겠다고, 중국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고 아가리 찢어 놀려대던 문재인과 이인영, 이해찬, 이 주사파 떨거지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니까 중국하고 잘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죠. 중국이 부동산이 반토막 나고 하면 중국 애들이 한국 서울이나 또는 한국 도시 여러 곳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 부동산값 올렸던 그 자금을 빼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중국에다 몰빵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한꺼번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도 솟아오를 가능성이 많죠.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중국은 죽겠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일의 빌트지가 뭐라고 했냐. 중국 시진핑은 이 중국 폐렴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공개 편지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했어요. 거기다가 이 독일의 빌트지가 중국의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중국 폐렴이야. 세계 경제는 중국의 보상을 요구해야 돼. 라고 독일에서조차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독일 빌트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중국 이미지가 완전히 쓰레기로 바뀐 겁니다. 예전과 같은 중국으로는 이제 도저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물건을 살 때 중국이라고 써 있으면 아무리 싸도 안 사려고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 중국 폐렴과 관련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뭐냐? 미안하다, 사과 이렇게 하질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랑 상관없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미국이 만든 거야. 이태리가 중국 폐렴 만들었어. 유럽이 중국 폐렴 만들었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짓거리를 보고서 더더욱 중국인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